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법무부는 오랜 수건인 법무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국회는 민생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에서 첫 발생을 했습니다. 당은 곧바로 투기를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부처와 축산, 한돈협회 등 관계자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모두가 초등 강력 대응을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장 간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만약 확산이 시작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돼지열병은 백신도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초동 대응을 통한 확산 방지가 유일한 대책입니다. 어제 파주에 이어서 오늘 연천에서도 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확산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당도 투기를 통해서 정부를 뒷받침할 것이며 이번 사태로 농가, 가공업체, 자영업자들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심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우디 주요 석유시설 피격으로 국제 유가가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텍사스 원유는 14.7%, 브렌트유는 13%가 상승을 했습니다. 사우디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29%를 차지하는 제1위 원유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지만 잘 대처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자체 비축유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우리나라도 이미 장기 계획 형태로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석유 수급과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방출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가 3분기에 들어와서 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국제적인 환경이 여러 가지가 좀 나빠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사우디에서의 유전 피격,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이제 겹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당은 이런 환경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와 특별위원회가 각별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민주당이 64번째 생일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민주평화 민생정당으로 지난 64년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을 맞아 이 자리에 계셨다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고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과 민주주의자 고 김근태 의장님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당원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신 선배 당원 동지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최고의 존경을 바칩니다. 9월 26일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다시 정상화됩니다. 어젯밤 국회 의사 일정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와 다시 합의했습니다. 9월 26일, 27일, 30일, 10월 1일 4일간에 걸쳐서 대정부 질의가 있고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날 시정연설은 그대로 진행되겠습니다. 미세 조정을 했고
또 나름대로 정기국회의 정상화를 이루었지만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고 그런 점에서 국민께 송구합니다. 의사 일정을 다시 합의해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걱정은 많습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 국회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얘기로는 국회가 과연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가장 빛나는 의정 활동의 시간입니다. 국민 대신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감 증인마저 조국 일색으로 채우겠다고 합니다.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마저 제2의 인사청문회로 만들겠다고 정쟁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할 일은 산더미입니다. 민생이 실종될까 봐 두렵습니다.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는 오직 민생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정쟁의 시간이 길면 민생의 시간은 줄어듭니다. 고달픈 국민의 민생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시간을 정쟁을 위해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20대) 마지막 국회는 민생국회, 민생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쟁점 없는 그런 국회는 기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정쟁국회, 정쟁국감만은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긴급한 민생 현안이 폭풍처럼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우디 원유시설 피격으로 국제 유가가 14%나 폭등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해서 돼지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제가 비상이고 또 민생이 비상입니다. 지금 당장 신속하게 대처해도 힘들고 또 늦을 수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쟁을 내려놓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당장 민생의 현장으로 우리 국회는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광장으로 갈 때가 아니라 지금 국회가 있어야 할 곳은 민생 최일선이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저도 법무부와의 당정협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 시간 중에 당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분들만 알기에는 좀 아까운 얘기가 있어서 사전에 협의 없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뭐 혼내시든지 하면 대표님께서 이제 수십 년간 정치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민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관련된 민원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법무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국민의 삶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처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법무부는 민법, 상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 등 사회 안전 관련된 역할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역할을 하는 부처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검찰이 너무 크게 보이고 또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등의 업무도 제대로 추진하면서 이번 신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실질적인 삶 개선을 위한 대국민 법률 서비스의 양과 질을 늘리는 데도 힘을 써달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모습을 신임 장관이 보여주리라 기대합니다. 안 혼나도 되겠죠? 예. 어제 정기국회 첫 일정인 대정부 질문하고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불안합니다. 의사일정 합의됐지만 이번 국회 역시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국정감사가 제2, 제3의 조국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국회가 제2의 장애투쟁의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현안들 짚어야 될 것이고요. 예산도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국민분들께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하는 모습을 국회가 보여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혁신특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4차례의 비공개와 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현욱 원내수석님을 비롯해서 바쁜 당직을 맡은 의원님들께서도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매번 회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당대표님 그리고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또 4선 이상의 저희 당의 중진 의원님들과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 고민했던 국회 혁신의 방향을 함께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상시국회 운영체제로의 개편, 상임위 의사진행의 시스템화, 국민이 참여하는 입법부, 불출석, 불성실한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불이익과 페널티 부여, 국민소환제 등 다양한 의제를 폭넓게 논의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 그리고 일하는 국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야당도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들이 위임한 입법권을 행사하는 존재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민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오염수가 약 한 115만 톤가량 쌓여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관료들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물을 대량으로 바다에 방류하는 것에 대해 후쿠시마 현지의 어민들조차도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국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IAEA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IAEA와 미국, 영국 등 전문가 13명이 후쿠시마 현장 조사를 통해서 만든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 방사성 물질 제거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공고한 바 있기에 이번에 우리 정부가 IAEA 총회에서 밝힌 바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이런 주장에 반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나라의 당연하고 근거 있는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은 IAEA의 권고대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국들과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광훈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정부와 축산농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잘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 산불 또 일본의 경제 침략에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서 대처했듯이 이 문제도 잘 풀어나갈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삭발 릴레이를 멈추고 이 대열에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국민들의 무관심일 것입니다. 관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삭발 릴레이가 냉소를 극대화하는 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들의 절규, 또 독재 정권의 포갑 통치, 전두환 정권 찬탈 세력의 국민 학살, 5.18 민주화 운동, 또 세월호 참사와 이어진 수많은 단식들, 과거 정권의 언론 장악, 또 기득권, 특권 세력의 갑질, 일본의 역사 왜곡, 일본의 경제 침략 등 정말로 국가적인 사안들 또 참사들에 대해서는 참 무관심했던 자유한국당이 삭발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데 일각에서는 수사를 방해하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기중심적인 편리한 사고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곡된 알 권리 주장이 인권을 침해할 권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언론의 본의 아닌 어떤 그런 관계가 인권을 무제한적으로 침해하는 수단이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통절하게 경험했습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언론들의 지면을 제가 다시 한번 봤더니 표적사정 맥락 못 짚고 검찰 발표 의존, 검찰의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기사화, 무너진 피의자 인권, 비극을 불렀다. 검찰 수사 관행 이것만은 고치자, 피의사실 공표죄. 이게 당시 언론들의 자성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요. 이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겠다는 언론의 이 각오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진 않았겠죠. 당시 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인과 언론학자 460여 명을 조사했더니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가 개선돼야 한다 85%,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잘못하고 있다 64%. 이게 당시 언론인과 언론학자들의 인식입니다. 그게 지금 달라졌을 수는 없겠죠. 미국 연방법무부가 마련한 연방검사 업무 지침은 수사기관의 브리핑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발표를 해야 될 기소 관련 보도 자료의 경우 기소 내용은 단순히 혐의에 불과하며 재판에서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것을 수사방해나 알 권리 침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때만 되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만 있으면 포털을 압박하는 아주 이 패턴화된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캠프의 한 관계자가 네이버를 평정했다. 그걸 자랑스럽게 말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고요.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털을 방문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심지어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 회사 앞에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인 실검운동을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또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숨길 수 없는 이 나쁜 버릇이 도지는 것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국회에 있습니다. 현재 13건의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대책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10건이 자유한국당이 낸 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낸 법조차 반대를 하고 있어요. 허위 조작 정보가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보는 거겠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일일 겁니다. 반드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법을 국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키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일이면 9.19 평양 공동선언이 있은 지 1년이 됩니다. 남북 정상이 손잡고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평양 선언을 뒷받침할 행동과 실천이 느리기만 해서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한반도 평화 시기가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하순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북미가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도 미국의 유연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북한과의 협상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자칫 북미 간 교착이 더 길어지면 협상 동력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북도 1년 전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비핵화 협상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내고 막혀있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다시 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실무 협상이 비핵화 협상 전진을 통해서 한반도를 공고한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북미 회담과 더불어서 우리 정부 당국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 대화를 제의하고 함께 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2015년 DMZ 수색 작전 중 목함 지뢰를 밟고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하여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보훈처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서 색깔론적인 발언입니다. 현재 하재헌 중사가 공상 판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목함 지뢰의 매설 위치나 위장 상태 등을 근거로 북한의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보훈처에서는 관련 법규를 한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전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반도 평화도 든든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든든한 안보를 위한 핵심적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호국 용사들을 최대한 예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호국 용사와 보훈 가족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걸맞는 예우와 그 명예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유신 체제를 극복하는 도화선이 되었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부마 민주항쟁의 최초 발생일인 10월 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마 민주항쟁은 그 역사적 가치에 비추어 제대로 평가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지금에서라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념일 지정에 이르기까지 힘써오신 부산과 경남의 시도민 여러분과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16일 처음으로 열리는 정부 기념식을 시작으로 부마 민주항쟁을 재조명하고 국민들과 함께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주당이 창당된 지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주정치의 기본은 정당 정치이고 또 민주당의 역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다하는 집권 여당, 또 정책 정당, 일하는 정당으로서 국민과 더불어 민생과 혁신, 평화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가면서 검찰 개혁을 비롯한 촛불 시민혁명의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IAEA 총회에서 문미역 그 과기부 1차관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국제 이슈라고 밝히고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IAEA와 회원국의 공동 역할과 협력을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그 한국 측의 주장이 뭐 사실관계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도쿄전력이 다액정 제거 시설이라는 전용 장치를 사용해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있지만 삼중 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는 각종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지난해 말부터 111만 톤가량 보관되어 있고 이 오염수는 2030년까지 200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IAEA와 국제사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충분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일본 정부는 당연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삭발은 폭력과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숭고한 저항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어색해 보이는 황교안 당대표의 삭발식은 민주주의, 정의와 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있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듯이 자한당의 주장대로 장관 임명 철회가 정의와 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한데 삭발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삭발 순서대로 공천이 보장된다더라라는 웃지 못할 얘기들이 자한당의 공천 추천을 염두에 둔 충성 때문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더구나 자신의 신체를 담보로 하는 투쟁은 가진 것 하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최후에 선택하는 방법인데 우리 사회의 기득권인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삭발투쟁이라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삭발투쟁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고 강행한 것인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과거 황교안 대표는 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보다 낮추어야 한다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등 반노동자적 인식과 식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이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개원되고 처리해야 할 민생 예산, 민생 법안 등이 산적해 쌓여 있습니다. 장관 한 명 퇴진이라는 삭발을 하기보단 국제무역전쟁, 한일 경제전쟁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를 살리고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힘겨운 민생을 살펴봐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상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입장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그분들의 본연의 행정 업무 영역에서 정의롭게 사무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국민이 명령한 본연의 사무인 국정감사, 국가예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형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김영현 최고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10월 16일을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부터 시작된 부마항쟁은 이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60 민주항쟁으로 그 정신이 이어졌고 4.19 혁명과 함께 4대 민주항쟁을 하나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4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국가기념일 지정이 이루어진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 40주년 행사부터는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을 정부 공식 행사로 치르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부마항쟁 희생자에 대해서는 위로와 함께 그리고 기념일 지정에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이 오늘 64주년 창당 기념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을 돌이켜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에 빌붙어서 변절과 변신으로 호가호위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민주투사인 양 삭발을 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가소롭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광란의 릴레이 삭발 코스프레를 멈추고 정치개혁과 사법,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동참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